전부 37페이지부터 한번 확인해볼까? 37페이지 질문. 37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자, 여기다 38페이지 질문. 240? 9번 가보도록 할게. 자,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249번 보세요. 이거 솔직히 말하면 위에 있는 식,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식이 고작 2차식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전개하고 난 다음에 인수분해를 해도 돼. 솔직히 이 정도는 공통부분이 있으니까 치환을 통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생각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문제가 원하는 게 치환이었으니까 자, 봐봐. 지금 이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풀이는 아니었겠지만 워낙 문제 자체가 쉽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전개해본다. 전개하면 x의 제곱, 전개하면 여기 6x에 3x 추가될 거니까 9x, 상수항 여기 9, 여기도 9, 9 더하기 9니까 18, 18에다 2 더하면 20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그 인수분해된 결과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금방 끝나게 돼. 그래서 정답은 x 플러스 4와 x 플러스 5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말을 해주면 된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래서 얘들아 249번에서 묻는 문제가 그 인수분해 됐을 때 x 옆에 더해져 있는 a하고 b를 찾아서 더하라는 얘기였으니까 얘하고 이걸 찾아서 더하는 문제였을 테니까 정답은 9가 된다고 볼 수 있겠어. 하지만 문제가 쉬워서 이렇게 풀 수 있는 것, 적용할 수 있는 거 분명히 맞아.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풀이는 앞으로 문제가 더 복잡해졌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거 지금 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공통부분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사실 얘가 원하는 모양은 잠깐 동안이긴 하겠지만 x 플러스 3을 a로 부어보자. 그럼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볼까? x 플러스 3 자리를 a로 대체하는 순간 얘는 a의 제곱이 될 테고 얘는 3a가 될 테고 플러스 2가 될 테고, 그럼 이 녀석 인수분해가 a, 1, 2로 분리가 될 테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런데 방금 말했듯이 우리가 한 게 원래는 이 문제에 어디에도 a라는 문자가 없었어. 잠깐 치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좀 쉽게 풀려고 우리가 만들어낸 문자다 보니까 인수분해가 끝났다면 a를 다시 원래의 x 플러스 3으로 a 자리에 x 플러스 3을 a 자리에 x 플러스 3을 원래대로 돌린 상태에서 계산을 마무리해줘야 된다. 그래서 x 플러스 4에 x 플러스 5가 정답이 된다. 이게 다시 말할게. 이 정도 수준이라면 솔직히 치환이 필요한 문제는 아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푸는 게 더 쉽게 느껴질 수도 있는 문제 맞았지만 말했듯이 이 문제는 쉽게 나온 문제야. 그러니까 앞으로 차수가 더 높았을 때도 대비하고 공통부분이 발견됐을 때의 풀이법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어야 지금처럼 쉽지 않은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였던 거겠지. 네. 필기할 사람들 빨리 필기들 하시고, 필기할 때 빨리 눈치껏 하세요. 38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잠깐만, 민석이 축제하고 좀 볼까? 텔레카드로 좀 한 번 더 풀어보겠어? 네. 진짜 아픈 거. 저기도 통과. 계속 갈게. 38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숙제 안 했던 사람들, 다시 재검사 받아야 되는 친구들도 풀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번 이거 혼자 풀 때 힐족이다 싶은 문제들이 있으면 질문해. 얼마든지 선생님이 도와줄게. 8페이지 질문도 없으면 넘어가도 돼.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39페이지 보세요. 39페이지 질문 57번? 오케이. 257번. 두 번째 문제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집중하세요. 지금 중요한 건 얘가 x의 개수가 자연수로 표현되어 있는 두 1차식,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건 2차식이거든? 2차식인데 그걸 1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를 한다는 게 결론이야. 문제부터 적을게. 중요한 건 뭐? 어쨌든 인수분해를 시키라는 거잖아.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수분해 문제를 잘 풀려면 아까 뭐 윤희도 그랬어. 앞쪽까지는 풀만 했는데 갑자기 인수분해 넣어보니까 힘들다고. 그렇게 느끼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에게 출제되는 인수분해를 원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들어봐. 인수분해를 잘하려면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문제의 모양에 맞는 인수분해 방법을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돼. 얘는 치환이라는 방법. 그리고 저 녀석은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쉽게 풀리는지를 문제의 형태를 보자마자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은 문제를 손도 못 대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지금도 공부할 때 이렇게 얘 보자마자 물론 그 유형의 제목에 붙어 있겠지만 나중에 시험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없겠죠? 그냥 문제만 덩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텐데 저렇게 생긴 모양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연습이 필요한지 몰라. 이거 내림차수로 결정하는 거야. 한 문자 내림차수. 그 한 문자라는 건 칠판에 따로 적자고 말로 할게. 한 문자. 지금 문자가 두 개야.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번에 어제 풀게 했던 것처럼 문자가 두 개일지라도 문제의 개수를 여러 개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고 결정적으로 내림차수로 하고자 하는 이유가 항의 개수가 너무 많아. 너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x하고 y를 동시에 문자로 생각하는 것보다 차라리 한 녀석을 집중적으로 문자화시켜서 식의 형태를 정리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지금은 문자가 x하고 y인데 그 x하고 y 중에 선택해야 되는 건 차수가 제일 낮은 문자였거든. 근데 가만히 보니까 x도 2차까지 보이고 y도 2차까지 보여.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떤 특정 누구를 반드시 지정해서 내림차순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뜻. 어떤 문자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였던 거죠. 둘 다 차수가 같다 보니까 원래는 차수가 가장 낮은 녀석에 대한 내림차순이 필요한 건데 지금은 x와 y가 모두 2차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 문제를 x에 대한 내림차수로 정리를 할게. 그럼 얘 보면서 차수별로 구분하는 거야. x의 2차 얘밖에 없죠. 1차 어디니? 1차 불러줘.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3yx라고 하는 1창이 있고 그 다음 플러스 4x라고 하는 1창 발견되죠. 1창 정리 끝났어. 그럼 이제 상수함 적을 차례야. 상수함은 x가 없는 애들만 적어주면 돼. 누구지? 2y제곱 마이너스 5y 플러스 3 이렇게 적어주면 x에 대한 2창, 1창, x를 갖고 있지 않은 상수함으로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그 정리한 각 항별로 집중해서 칠판 봐. 항별로 정리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더 하라고 그랬어. 그 정리할 수 있다는 게 결국에 항별로 인수분해가 될 수 있는 걸 찾아보라는 뜻이었는데 잘 봐. x의 제곱 2보다 예쁜 모양 없어. 그냥 냅두면 돼. 이거 3y 마이너스 3y 플러스 4라고 하는 식 정리할 수 있는 방법 없잖아. 얘 자체에서 공통인수가 발견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냥 냅둬 얘도. 이제 상수항만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 근데 이 상수항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연습 많이 했어? 중학교 때부터 2차식에 대한 인수분해 한다? 여기 2y
여기는 1y. 여기 분리 어떻게 해주면 이거 만들 수 있지? 3을 어떤 식으로 분리하면 곱해서 3도 되고 크로스해서 더한 게 마이너스 5y가 될 수 있는 걸까? 위쪽이 얼마? 마이너스 3. 위쪽이 아래쪽에 마이너스 1을 붙여주면 이렇게 계산한 게 마이너스 3y, 이렇게 계산한 게 마이너스 2y. 합쳐서 마이너스 5y가 되는 게 맞더라. 그래서 여기를 정리한 결과가 하나는 2y 마이너스 3, 하나는 y 마이너스 1로 정리가 되어가는 거죠.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놓고 정리된 식의 각 항별로 특별히 뭔가 더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더 해놓고, 그럼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였어? 마지막에 2차식처럼 또 인수분해 해주면 돼. 여기 봐봐. 2차, 1차, 상수항 2차 분리하는 거 어렵지 않지? 뭐 선택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 것도 아니고 x 분리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봐봐. 여기도 상수항 분리할 때 한쪽에 2y-3, 한쪽에 y-를 분리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두 개 곱했을 때 상수항 만들어지는 거 맞는 거니까. 문제는 뭐냐? 곱해서 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식으로 분리가 됐을 때 그 두 개를 더한 결과가 얘가 되는지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해서 인수분해를 종료하는 거였거든. 그럼 지금 봐. 이거 두 개 더하기 얼마야? 3y-4야. 근데 원하는 건 3y-4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붙은 3y야. 그러니까 3y에 마이너스 붙이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붙인 이렇게 생긴 녀석이 들어가길 원한다는 건 이걸 분리할 때 이 상태로 분리하는 게 아니라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분리하길 바랬다는 얘기였던 거겠죠. 그러면 다시 곱해서 x제곱 해결되는 거 문제 없고, 요거 마이너스가 붙은 두 개 곱하면 원래의 상수항 만들어내는 거 문제 없고, 그리고 이 두 개를 더한 결과가 얘가 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라. 그럼 이제 적어주기만 하면 끝나겠네요. 첫 번째 인수는 x에서 2y-3을 뺀 걸 적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y 플러스 3으로, 두 번째 인수는 x에서 y-1을 뺀 걸 적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y 플러스 1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는 얘기였겠죠. 그래서 문제가 원했던 게 아까 뭐였지? 이 녀석을 인수분해 해보니까 1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된대. 이게 1차식이잖아. 이렇게 생긴 녀석을 우리가 1차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1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되는 게 완성이 된다는 뜻이었던 거예요. 그럼 마지막 질문. 그렇게 인수분해 됐을 때 만들어질 두 1차식을 더하는 게 질문이었지? 인수분해를 물어본다면 여기까지 적어주면 되는데, 마지막 질문은 그렇게 인수분해했을 때 나오는 두 1차식 얘하고 얘를 더한 것에 대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더한다? x랑 x를 더한 거 2x, 마이너스 2y와 마이너스 y를 더한 것 마이너스 3y, 3과 1 더한 것 3 이렇게 적어주면 인수분해는 얘가 정답이지만 문제가 원하는 결론은 이거라고 말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것도 필기 필요한 사람들 하시고, 문제의 형태를 보고 어떤 방법으로 인수분해를 시도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를 첫 시작부터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그러려면 연습 엄청나게 돼 있어야 돼. 보자마자 어떤 방법으로 인수분해할지 결정할 수 있으려면 당연히 준비가 돼 있어야죠. 그 준비라는 건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고. 자, 계속 갑시다. 39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39페이지 더 원하는 문제 있는 사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어? 그럼 일단 넘어가 볼게. 40페이지 질문 64번. 이거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풀어준 적 없는 상태에서 과제를 낸 거지?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파트는 삼각형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직각삼각형이냐, 이등변삼각형이냐, 정삼각형이냐, 예각삼각형이냐, 둔각삼각형이냐, 이런 삼각형의 어떤 특징을 좀 말해달라는 문제를 풀고 있는 중인데,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삼각형의 세 변의 관계가 중요하지. 세 변의 관계가 중요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신나게 어떤 등식을 풀었는데 그 등식의 정답이 이렇게 돼야 된다면 우리는 정삼각형이라 말하면 되겠죠. ABC를 변이라 가정했을 때. 또 내가 막 열심히 풀었어. 열심히 풀어서 내린 결론이 이렇게 나오네? 그럼 뭐라 말하면 돼? A하고 B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 말하면 됩니다. 또 내가 막 어떤 등식을 만족하는 식을 최대한 노력해서 풀어보니까 이걸 만족하면 된대. 그럼 우리는 뭐라 대답하면 돼? C가 B변인 또는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지. 왜? 이게 피타고라스 정의를 만족하는 식의 내용을 의미하고 있는 걸 테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알려준 등식을 최대한 정리해서 그 정리했을 때 나오게 될 결론이 이건지를 찾아봐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다들 힘들었겠지만 지금 일단 첫 번째 질문이 264번으로 들어왔으니까 64번 풀어줄게. 그걸 바탕으로 해서 혹시 못 풀었다면 그 위쪽에 있는 63번도 또 한 번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해봐. 지금 이렇게 관계식이 주어져 있거든. 쟤를 정리할 거야. 그 정리한다는 게 결국에 얘들아, 결국엔 이걸 ABC 관계를 찾고 싶으면 얘를 인수분해를 해보는 거야. 선생님 왜 인수분해를 해야 되냐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할게요. 선생님은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칠판 줘봐봐. 이렇게 계산한 결과가 0이 돼야 된대. 그럼 내가 여기서 질문해 볼게. 이걸 만족하는 A, B, C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겠니?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 못해. 이게 계산된 결과가 0이 되려면 이 세 변의 길이를 담당하고 있는 A, B, C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계산한 결과가 0이 됐냐고 내가 물어보잖아? 누가 대답하겠어? 지금 여기 수업 듣고 있는 모든 친구들 아무도 대답 못해. 나도 대답 못해. 이 식의 모양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얘를 정리를 해볼 거야. 근데 거기서 인수분해라는 걸 이용하는 이유는 잘 봐. 내가 얘를 만약에 인수분해만 할 수 있다면 심판박 해수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때는 대답을 못했겠지만 이걸 대답할 수 있어. 뭐라고 대답하면 돼? 얘하고 얘를 곱하기 0이라는 뜻은 첫 번째, 얘가 0이 되거나 또는 얘가 0이 된다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있는 어떤 ABC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어떤 관계를 만족하는지를 찾아낼 수 있다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다시 삼각형의 모양을 알고 싶으면 세 변을 담당하고 있는 ABC 사이의 관계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 준 이 모양만 가지고서는 A하고 B가 같으면 되는지 B하고 C가 같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A, B, C가 다 같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직각삼각형을 만족하는 식이 돼야 되는 건지 도대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된 모양을 만들어낸 결과가 0이 되는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이 문제가 인수분해 파트에서 출제가 되는 거고. 그럼 아까 말했지. 인수분해 문제는 보자마자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풀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게? 이렇게 생긴 식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방법은 뭘까? 말해봐. 어떤 방법으로 할 거야? 어떤 방법으로 하긴 당연히 내림차순이야. 이것도 문자 너무 많잖아. 보통 삼각형 변으로 만들어진 인수분해는 내림차순밖에 없어. 문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아까 257번에서 풀었던 것처럼. 이것도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내림차순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럼 이제 선택해야지. A에 대한 내림차순 할 건지, B에 대한 내림차순 할 건지, C에 대한 내림차순 할 건지. 그 결정되는 데 필요한 과정은 차수 보고 하는 거라고 했어. A 몇 차까지 있니? 2차. B는 1차. C는? 그럼 누구에 대한 내림차순? 차수가 제일 낮은 문자를 가지고 내림차순 외우라고 그랬지?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 가지고 하는 거야. 근데 아까 왜 X로 했어? X도 Y도 둘 다 2차니까 차수가 낮은 문자가 없어. 그래서 내 맘대로 한 거야. 근데 얘는 차수가 낮은 문자가 있잖아. 누가 어떤 녀석의 어떤 문자가 차수가 제일 낮았어? 그래서 B에 대한 내림차순 할 거야. 그럼 해볼게. B 몇 차까지 있다고? 그럼 B의 1차를 정리하면 어떻게 돼? B 데리고 있는 게 누군데? A, B도 있고 또 마이너스 C, B도 있는 거죠. 마이너스 C, B도 있는 거야. 1차 정리 끝났어. 그럼 이제 무수항 적어야 돼? 상수항 적어야 돼. 상수항이 누군데? B가 없는 애들이 상수항이야.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AC로 정리가 되겠죠. 당연히 방정식이니까 는 0 적어줘야 되겠고. 얘들아 여기다 는 적는 거 아니야. 방정식을 정리할 때는 여기다가 는 적는 게 아니라 달라진 식에다가 여기만 똑같이 는 0으로 유지해서 적어 나가는 거죠. 다항식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방정식을 정리하고 있을 때는. 그럼 이제 뭐라 그랬지? 내림차순 정리 끝나면 각 항별로 정리할 수 있는 거 다 하라고 그랬거든. 이거 정리할 수 있는 방법 마땅히 없어. 이게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어 선생님은. 근데 보니까 상수항 쪽에 정의된 녀석이 가능하네.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니? 얘 인수분해되면 어떻게 돼? A 마이너스 C의 전체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 아니야? 맞잖아 이거. 이거 굳이 적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A제곱 마이너스 2AC 더하기 C제곱 되는 거 아니야. 그럼 ACC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붙여주면 이것도 만들어지는 걸 테고. 이거 완전 정식의 모양이잖아. 되게 많이 봐왔다. 그래서 얘처럼 되겠네. 그렇게 내림차순하고 항별로 정의할 수 있는 거 정리해봤더니 드디어 공통인수가 발견이 되더라. 그럼 적어볼게. 첫 번째 인수가 누구냐? A-C. 묶고 남은 식이 누구냐? A-C로 묶었을 때 여기는 B 하나 남아있고, 그 다음 여기는 A-가 제곱이었으니까 하나 빼도 하나 더 남아있겠죠? 그래서 여전히 A-C가 하나 더 남아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봐, 이제는 관계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늘어났을걸? 아까 이거 가지고는 A, B, C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했잖아. 여러분들만 모르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른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알겠어. 첫 번째 A-C가 0이 돼야 된다. 아니면 두 번째 B 더하기 A-C가 0이 돼야 된다는 걸. 맞지? 두 개의 숫자를 곱해서 0 만드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 아니야? 왼쪽이 0이던가 오른쪽이 0이던가 하면 되잖아. 그 중간 또는으로 연결하는 건 당연히 맞는 얘기일 거고. 맞니 얘들아? 그래서 결론 지어볼까? 첫 번째 결론이 뭐야? MRC가 0이 된다는 건 A하고 C가 같다는 얘기. 또는 B 더하기 A-C가 0이라는 건 A 더하기 B의 결과랑 마이너스 C가 이항된 C가 같다는 얘기. 이거하고 이거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는 얘기거든. 다시 봐봐. MRC가 0이라는 게 뭔 말이야? A하고 C가 같다는 얘기야. A 더하기 B에다가 C를 빼기 0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A 더하기 B하고 C가 같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 맞니? 그 정답은 두 가지가 되는 건데. 그럼 얘들아, 이거 무슨 뜻? A, B, C가 삼각형의 변이었어. 근데 A하고 C가 같으면 된대.
그게 무슨 삼각형 말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정답 A하고 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정답을 말해주면 되는 거죠. 이걸 만족할 수 있는 정답 중에 하나가 A하고 C가 같으면 된다고 했던 거니까 A하고 C만 같으면 이게 정답이 된대.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정답이 된다는 얘기. 두 번째, 여기 좀 보세요. 삼각형의 세 변 중에 두 변 A하고 B를 더하기 C랑 같으면 된대. 이거 무슨 삼각형이지? 이거 무슨 삼각형? 얘는 두 개의 길이가 같으면 되는 이등변 삼각형인 거고, 이걸 만족하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었을까? 아니야. 직각삼각형은 제곱 더하기 제곱이 제곱이랑 같아야 돼. 얘들아, 이걸 만족하는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아? 이거에 대한 대답은 언제 나오면 되느냐? 초등학교?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얘는 정답이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어야 돼.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뭐 자하고 각도기하고 뭐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각도기도 필요 없었나? 여기 봐봐. 오랜만에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세 변의 길이가 3, 4, 5인 삼각형 작도할 때 처음에 자 이용해서 5짜리 만들어내줘. 그리고 컴퍼스 찍어서 이쪽 끝점에다가 길이 3짜리 만들어서 컴퍼스 돌리지? 3짜리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쪽 점에다가 4짜리 길이 만들어서 이쪽에다가 점 돌리죠. 그때 요 만나는 점을 연결한 게 3이 되고 4가 되는 모양의 삼각형이 완성되는 거였어. 이게 삼각형이 작도였던 거 기억나나? 맞지? 물론 이쪽도 가능하고. 근데 여기 좀 봐봐. 이 조건은 뭔 말이야? 세 개의 변 중에 두 개의 변을 더한 게 C랑 같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두 변의 합이 나머지 한 변이랑 같은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2, 4, 6이라고 해볼게요. 두 개의 변을 더한 게 나머지 변과 같은 상태로 만들어버리면 또 작도한다. 먼저 4를 이용해서 6이라는 선분 만들어내고, 그 다음 그 6의 끝점 하나에서 이만큼에 해당하는 원을 그리고 이쪽 끝점에서 4에 해당하는 원을 그리면 항상 만나는 점이 여기서 만나. 왜?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더한 게 6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아까처럼 이 선분을 제외한 나머지 점에서 만난 점이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여기서 만들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삼각형이 결국 이렇게 생긴 삼각형인데 이걸 누가 삼각형이라고 부르냐고. 삼각형이 안 되죠. 맞지? 그래서 얘는 삼각형이 될 수 없는 정답이다. 따라서 정답은 이걸 만족하는 정답은 두 가지가 나왔지만 그 두 가지 중에서 진짜 삼각형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건 첫 번째 것밖에 없다고 말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걸 만족하는 것도 정답이 될 수 있어. 하지만 이걸 만족하는 A, B, C는 절대 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정답을 얘만 말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식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인수분해에 대한 모양을 보고 결국엔 어떤 삼각형이 이 등식을 만족하는 삼각형인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것까지, 그것까지 마무리가 돼야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그래서 얘들아, 계산해보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라 말해주는 게 맞겠어요. 그리고 좀 오랜만에 친구들은 기억할래? 삼각형을 만드는 걸 삼각형의 작도라고 얘기하지. 삼각형이 작도되기 위한 제일 기본 조건이 뭐냐? 삼각형의 세 변 중에 제일 짧은 두 변을 더한 결과가 무조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야 삼각형이 돼. 두 변을 더한 결과가 나머지 한 변보다, 두 변을 더한 결과가 나머지 한 변보다 길어야지만 삼각형이 작도가 된다. 그런 이유 때문에 얘는 정답에서 제외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였던 겁니다.
자, 요거 필기 좀 하시고. 그래서 그 위에 선생님이 한 번 더 연습해보라고 적시 못 푼 사람 있으면 263번도 어떤 방정식, 는 0으로 끝나는 방정식이 나와있지. 그거 인수분 해보는 거야. 근데 보니까 A, B 둘 다 2차까지 있네. 근데 C가 1차밖에 없네. 이 문제도 C에 대한 내리차 순으로 풀어주면 인수분해가 가능해질걸? 그런 다음에 인수분해에 대한 모양을 보면서 어떤 삼각형이 정답이 될지를 고민을 한번 해보라고. 한 번 더 선생님이 숙제로 낼게. 자, 조금만 더 합시다. 넘겨보세요. 넘기기 전에 질문 다시 받아볼까? 263번 제외하고 40페이지에 질문 더 있는 사람, 40페이지에서 묻고 싶은 문제 더 있는 사람, 200 몇 번? 259번 가보자. 자, 259번 문제 보세요. 문제 딱 보니까 이것도 선생님은 알겠네. 선생님은 알 것 같아. 차수가 4차야. 거기다 문제 개수 하나밖에 없어. 그럼 나 같으면 이 문제 보자마자 조립제법 선택할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도 그걸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그냥 바로 문제 안 주고 시작할게. 4차, 3차, 2차, 1차, 상수항. 이제 끊임없이 생각해서 여기가 0 될 수 있는 숫자를 찾아라. 찾는 방법은 6의 약수. 6의 약수가 1, 2, 3, 6. 마이너스까지 포함하면 총 8개가 있네. 그 8개의 숫자를 여기다가 한 번씩 넣어가면서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팁을 줬지. 다 들어와. 모든 개수의 합이 0일 때는 무조건 1로 하라고 그랬어. 근데 지금 모든 개수의 합이 0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럼 1 넣는 거 하지 마. 시간 낭비니까. 그럼 다음 할게. 선생님 느낌대로 할게. 1은 무조건 아닐 거니까 마이너스를 한번 넣어볼까? 한다? 1 마일 마3 곱해서 올리면 3 더해서 내리고 다시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리고 다시 곱해서 올렸더니 선생님 살짝 운 좋았네. 진짜 운 좋았어. 됐네. 됐어. 첫 번째 인수 누구로 나눴을 때? 아니 누구로 나눴을 때? 여기에 마이너스를 적을 때는 그래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였던 거야. 이게 인수란 얘기야. 그런데 봐. 목자리에 나와있는 게 몇 차식이니? 3차식이가 또 해. 여기에 몫이 적힌단 말이지. 여기에 몫이 적혀. 나머지는 0이니까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우리 0 되는 거 찾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된 모양으로 인수분해가 된 건데 이 자리에 적혀야 되는 게 지금 여기 있는 3차식이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다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3차식이 여기에 적히면 되는 건데 아니 모르잖아. 더 인수분해가 될 수도. 그리고 259번 문제 다시 봐봐. 인수분해가 더 되는 게 확실하지. 더 되는 게 확실해.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 있어? 1차 곱하기 1차 곱하기 2차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한 번은 더 된다는 얘기인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조립제법으로 진행을 해볼 거야. 마찬가지 0이 되는 숫자를 고민해 가면서. 근데 문제 좀 다시 보세요. 얘가 이미 알려준 인수가 하나 있거든. 어떤 인수 있지? 259번에서 알려준 인수가 누가 있대? x 마이너스. 그럼 얘들아 이것도 이거 선생님 문제 봤으면 처음부터 2 넣었을 텐데. 그치? 이미 x-2라는 인수를 알려줬으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이용하자. 2 넣지 뭐. 문제가 알려줬으니까 무조건 된다는 얘기일 거 아니야. 합니다. 1 내려주고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리고 곱해서 올리면 무조건 되게 돼 있죠. 문제가 말해준 인수가 정답일 테니까. 그래서 결론은
자, 지금 봐.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여기가 몫이었어. 근데 그 몫자리에 들어갈 식을 한 번 더 누구로 더 나눠보니까 x 마이너스 2로 나눠보니까 이제 남는 게 몇 차? 2차.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라 적어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겠지. 이게 이 문제 정답이었던 거고, 끝까지 한번 계산해 볼게. 정답에 x 마이너스 2 있고 x 플러스 a가 요거 말하는 거 아닐까? 이게 a가 말하는 거네. 그 다음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얘 마이너스 1이 b가 되는 거고, 이 뒤에 더해진 상수 3이 문제에서 말하는 c가 된다고 볼 수 있었던 거죠. 그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어떨 때 차수가 3차 이상이면서 문제의 개수가 1개일 때는 조립제법, 문제의 개수가 많다는 느낌 들면 차수가 제일 낮은 문제에 대한 내림차순, 이렇게 문제마다 그 문제를 인수분해할 수 있는데 필요한 올바른 방법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해. 그래서 그 문제별로 어떤 방법으로 인수분해를 할지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달라는 거겠지. 자, 계속할게. 40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첫 번째 유형은 조립제법, 두 번째 유형은 삼각형의 모양이라서 내림차순으로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과 같은데, 질문 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41페이지 보세요. 41페이지 265번은 선생님이 풀어주도록 할까? 이거 내림차수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서. 자, 이거 좀 볼까? 이것도 선생님 수업 열심히 들었다면, 아, 이거 문자 너무 많은데 A, B, C 3개가 있으니까 일단 내림차수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근데 보니까 A는 4차, B도 4차, C도 4차까지 있네. 맞아, 얘들아? 맞아? 그럼 제일 차수가 낮은 문자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이번에도 내 마음대로 해볼까? 나 A 가지고 내림차수 해볼게. A의 4차 이거. 그럼 A의 3차 없잖아. A의 2차는 찾으러 간다. A의 2차는 누구냐? 2C제곱 A제곱. 그럼 상수항은 누구냐? 상수항은 A가 없는 애들이니까 마이너스 B의 4제곱 플러스 C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봐. 실패만 보면 돼. 이거 무슨 식이라고 부르지, 얘들아? 이거 무슨 식이라고 불러야 돼? 방정식인데. 그럼 는 0배면 이거 무슨 식이라고 부를까? 이게 바로 무슨 식이냐? A에 대한 내림차순이었지. A의 4차항, A를 갖고 있는 2차항, A가 없는 상수항. 4차식인데 3차와 1차가 없는 보기차식이야. 이게 보기차식이에요. 그렇게 연습이 돼야 돼. 여러분 보기차식에 대한 수업 어제 했고 대답 잘했잖아. 그거에 대한 대답을 똑같이 지금도 해주면 되는데 이게 연습이 덜 되면 잘 안 보여. 아니 맞잖아. A에 대한 4차식으로 정리를 했는데 3차하고 1차항이 없는 식이니까 보기차식 맞죠. 그럼 갑니다. 여기 가볼게. A의 4제곱 더하기 2C제곱 A제곱 요거 간다. C의 4제곱 빼기 B의 제곱이니까 얘들아 요건 인수분해가 더 돼. 내림차순 정리 끝내면 뭐라고? 각 항별로 더할 수 있는 거 있는지 찾아보라 그랬지? 더할 수 있는 거 없어. 더할 수 있는 거 없어. 얘는 더할 수 있는 게 있어. 뭔데? C의 4제곱 여기다 적어야겠다. C의 4제곱 마이너스 B의 4제곱은 C의 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의 제곱 말하는 걸 테니까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C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빼기 B제곱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 게 가능해. 천천히 봐. 4제곱 빼기 4제곱은 제곱의 제곱을 말하는 거니까 요 4제곱만 제곱의 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으면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으로 충분히 인수분해하는 거 생각할 수 있을 거라. 그럼 이제 우리한테 남은 게 뭐냐? 꼭 2차식 인수분해하는 거 두 가지로 했지. 2차식처럼 해보고 안 되면 완전 제곱식하고 합차 공식 이용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일단 2차식처럼 해볼게. 여기 A제곱, 여기 A제곱, 여기는 하나는 C제곱 더하기 B제곱, 하나는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뭐라? 그럼 A 4제곱 분리 잘 됐고 이것도 분리 잘 됐고 결정적으로 이 두 개를 더한 결과가 2C제곱이 되는 게 맞네요. A제곱은 여기서 나온 거고 여기에 있는 2C제곱은 이 뒤쪽을 더한 걸 말하는 거니까 인수분해가 잘 완성이 됐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인수 A제곱에다가 C제곱 더하기 B제곱을 계산한 거. 그리고 두 번째 인수 A제곱에다가 C제곱 빼기 B제곱을 더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알게 돼. 그럼 결론은 어떻게 지어주면 돼? 첫 번째, 얘가 0이거나 아니면 얘가 0이면 되는 거잖아. 인수분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그거야. 얘를 가지고 ABC 관계를 말하는 건 힘들지만 인수분해가 된 모양을 보고 어떤 애들이 0이 돼야 0이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건 쉽다는 거지. 분명히 얘와 얘를 곱한 결과가 0이 되려면 둘 중에 하나는 0이 돼야 되는 게 맞거든, 최소한. 맞아요? 자, 저 고개를 들고. 그럼 여기서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이 맞다면 이거는 절대 정답이 될 수 없고 이것만 정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맞다. 얘는 왜 정답이 될 수 없느냐? 정말 상식적인 건데 칠판 ABC가 삼각형의 세 변이었거든? 세 변이야. 삼각형의 세 변은 무조건 양수들이야. 양수들끼리 제곱해서 더하래. 양수들끼리 제곱해서 더해가지고 어떻게 0을 만들겠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정답이 될 수 없는 거지. 두 번째만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죠. A제곱과 C제곱을 더한 거하고 B제곱이 같다는 얘기니까 얘들아 이걸 만족하는 대답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근데 이게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 정리였어. 그래서 정답 뭐라고 하면 될까? B가 빗변이 되는 또는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 정답이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계속 갈게. 집중해. 이것까지 보고 잠깐 시작. 지금 이 방정식을 만족할 수 있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냐? B가 빗변이 되고 직각을 띄고 있는 두 변이 A하고 C가 되는 직각삼각형일 때만 이게 정답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였던 거고. 그럼 마지막 질문은 저렇게 만들어진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문제. 넓이 어렵지 않네? 직각삼각형이니까 얘가 밑변일 거고 얘가 높이가 되지 않겠어? 그래서 밑변과 높이를 곱한 녀석을 2로 나눈 게 삼각형의 넓이가 될 거라.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C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맞다는 게. 그래서 3번이 정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 여기까지만 표기해놓고 좀 쉬자. 다들 좀 힘들하네. 여기까지만 표기해놓고 잠깐 쉬어. 히터를 좀 꺼야 되나? 자, 또 잠깐 일어나자. 민서가.
41페이지 맞아 질문 더 받도록 할게요. 1페이지 질문 더 68번부터 갑니다. a-b는 3 플러스 루트 3 그 다음 c-a는 3 마이너스 루트 3 우리 여기 다항식과 1단원 공부할 때 이거 이런 모양 봤었는데 우리 좀 이따 어떤 형태의 문제를 풀게 될지 모르겠지만 요 알려준 두 개 연립할 거야. 그럼 좌변끼리 더하잖아? 좌변끼리 더하면 a랑 마이너스 a 사라지고 누구만 남느냐? c-b만 남게 되죠. 좌변끼리 더해서 얻은 결과야. 그럼 우변끼리도 더하면 되는 거겠네.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사라질 거고 3 더하기 3만 남을 테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어. 그래서 쉽게 말하면 문제는 a-b와 c-a의 결과를 알려줬지만 우리는 그 두 개를 가지고서 지금처럼 c-b 또는 b-c의 결과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c-b가 6이면 b-c는 마이너스 6이라 대답하면 되는 걸 테니까 이렇게 보면 이 했던 걸 우리가 지금 하나 해봤는데 이 문제도 결국엔 뻔한 걸 물어볼 거라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뜻입니다. 아마 문제가 MAB, BMAC, CMAE 이런 것들을 가지고 풀기를 바라는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문제 적어볼게요. 이거를 답을 찾아달라. 그럼 우리도 이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인수분해. 그리고 예상해봐. 보나마나 이 문제는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인수분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커. 그리고 이 자리에 들어갈 게 뭐 a-b, b-c, c- 이런 모양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기 때문에 인수분해된 각각의 자리에다가 얘네들을 넣어서 계산을 해주길 바라는 문제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거겠지. 그래서 인수분해를 먼저 해볼 건데 인수분해할 때 선택해야 돼. 공통부분 치환해서 할 거냐 아니면 보기차식으로 인수분해 할 거냐 조립제법으로 해볼 거냐 아니면 내림차순으로 해볼 거냐 문제마다 그 문제에 어울리는 풀이 방법이 정해져 있다고 그랬고 당연히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선택했어야 하는 방법은 내림차순이라는 사실. 아까 이거 선생님이 다른 방법으로 풀어준다는 거 깜빡했네. 좀 이따 다시 할게. 어쨌든 이것부터 먼저 마무리하자. 또 내림차순 하려고 봤더니 같이 봐. 문제식 전체적으로 훑어보니까 A 2차까지 보여. B도 2차까지 보이고 C도 2차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뭐 할 거냐? 내림차순을 이용할 수 있는 문자를 지정을 할 건데 모든 문자들이 차수가 최대 2차까지 공통으로 간다 보니까 그냥 이번에도 내 마음대로 문자를 지정하겠다. 당연히 선생님은 A로 하겠습니다. A의 2차 어디 있지? 마이너스 BA 제곱이 있고 또 CA 제곱도 보이죠? 2차 정리 끝났어요. 그 다음 1차항 찾으러 갈게요. 1차항 어디 있어? B제곱 A 여기 1차항 보이네요. A에 대한 1차항 B제곱 A 또 뭐까지? 마이너스 C제곱 A까지. 자 1차항 정리 끝났어. 그럼 A를 데리고 있지 않는 상수항들 다 적을 건데 상수항 누구 있나? BC제곱도 있고 그 옆에 마이너스 B제곱 C도 있네요. 이렇게. 그리고 얘들아 아까와는 다르게 이거 등식이 아니지 그냥 어떤 다항식을 정리하는 거니까 이제는 여기다가 는 붙여 나가면서 계속 연결시켜주는 게 맞겠죠. 선생님 여기랑 이것도 추억의 기본이야. 쓸데없이 이런 데다 는 붙이는 거 아니야. 방정식일 때는 계속 줄 바꿔가면서 는영 유지해주는 거고 등식이 아닌 어떤 다항식을 정리해 나갈 때는 계속 는
이거 정리한 거는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다는 거야. 지금 현재 선생님이 한 게 어디까지 한 건가? 딱 하나 했어. 뭐 했어 지금? A라는 문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을 한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그랬지? 항별로 정리하라고 그랬지. 항별로 정리한다. 요거는 뭐 정리할 수 있는 거 따로 없는 거 아니야? 그냥 냅둘래. 냅두는 게 아니라 냅둘 수밖에 없어. 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여기 1차 할 수 있는 거 있어 없어? 없어요. 할 수 있는 거 있죠. 이게 무슨 공식으로?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럼 B, 마, C 한 번과 B, 클, C 한 번으로 인수분해가 된 모양으로 정리가 되고 상수함 쪽 할 수 있는 거 있나 없나? 상수함 쪽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거 있어 없어?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할 건데? 냅둘 거야? 뭔가 정리할 거야? BC로 묶을 수 있죠? 그래서 B 하나와 C 하나로 묶게 되면 여기는 C 하나 남을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B가 하나 남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잘 봐. 지금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모든 항에 공통인수 만들어져 있거든. 부호는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여기 좀 보세요. 얘랑 얘가 같은 모양이야. 같은 모양이야.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 B 더하기 C 마이너스 B 더하기 C는 맞는데 여기는 그냥 B 마이너스인데요. 요거 부호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상관없는 거 맞겠지? 그래서 누구로 묶을 거냐? 지금부터 마이너스 B 더하기 C로 전체를 묶겠습니다. 전체를 묶어내면 여기는 다 묶었으니까 A제곱 남을 거고 다시 한번 볼까? 이건 B맛이야. 근데 묶는 건 이 녀석의 부호를 바꾼 걸 묶고 있어. 그럼 여기에 누구 남아 있어야 돼? B맛C를 B맛C의 모양으로 묶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전체를 얘로 묶고 있는 중이니까 B맛C가 빠지면서 부호도 마이너스로 빠지게 된 모양이 얘가 마이너스를 붙인 상태에서 빠지고 있는 모양으로 내가 묶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 남아있는 거 누구로 말해야 되는 거지? 한번 생각해봐. 어려운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2야. 그럼 얘는 2가 되는 거야. 다시 얘하고 얘는 모양은 똑같아. 부호만 반대가 되어 있는 거라 만약 얘를 내가 숫자 2라고 생각하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되어 있는 거라고. 그럼 내가 얘를 2로 묶었다 생각하면 마이너스 2를 2로 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부호가 어떻게 돼야 되지?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B맛C로 묶는 것 같지만 마이너스까지 같이 뽑아내고 있다면 여기 남아있게 돼야 되는 이 녀석이 어떻게 돼? 부호가 바뀐 상태에서 남아있게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려운 거 아닌데 이렇게 대답들을 좀 소극적으로 하니? 한 번 더 말할게. 지금 내가 묶고 있는 식은 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뽑아내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을 뽑아내고는 있지만 부호를 마이너스로 바꿔서 뽑아내고 있단 말이야. 이 녀석의 부호를 바꿔서 뽑아냈다는 건 이쪽도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라서 B 플러스 C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C 마이너스 B는 똑같은 식이니까 그냥 남은 거 플러스 BC라고 말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조금 이따 필기하고 집에 가서 복습할 때 여기가 왜 부호가 바뀌어서 이렇게 정리되는지 진짜 어려운 거 아닌데 혹시 지금 잘 이해가 안 된다거나 저게 갑자기 왜 마이너스가 붙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필기하는 거 잘 봐봐. 숫자로 예를 들어볼까? 지금 여기 있는 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 2a 제곱이랑 마이너스 2a가 있는데 여기는 2고 여기는 마이너스 2라는 뜻. 근데 내가 2로 묶고 있다면 여기를 2로 묶으면 2 빼면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이 문제에서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 A, 2로 묶으라고 하면 잘할 거 아니야. 그거랑 똑같은 거야. 마이너스 B 플러스 C로 묶는 동안 얘는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아니라 마이너스 B 플러스 C에 마이너스가 붙은 녀석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뽑아내면서 이쪽에다가 마이너스를 남겨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고, 숫자 가지고 하는 거랑 문자 가지고 하고 있는 게 다른 게 아닌데, 문자를 이용해서 하는 게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조금만 더 시간 투자해서 보라고. 똑같은 내용 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마무리 지읍시다. 바로 갈게. 묶은 게 누구였어? 마이너스 B 플러스 C였고, 여기 인수분해 합니다. A제곱은 AA로, B 곱하기 C는 B와 C로. 그런데 만들어야 되는 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면 된다는 얘기였겠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느냐, A 마이너스 B 하나랑 A 마이너스 C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아까 우리 이미 예상했지. 선생님만 예상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렇게 생긴 식이 인수분해가 되면 문제가 알려준 식의 모양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생각을 사실은 할 수 있었어. 정답만 위쪽으로 옮겨서 적을게. 칠판봐. 마이너스 B 더하기 C가 어디 있어? 여기 있네요. 6이라 적으면 되겠고, A-B가 어디 있니? A-B 여기 있네요. 3 플러스 루트 3이라 말해주면 되겠고, A-C는 얘들아, A-C는 여기 말하는 거지. 근데 여기는 A-C가 아니라 C-A니까 A-C를 집어넣고 싶으면 이 녀석의 부호를 바꿔야겠네. 3 루트 3을 넣는 게 아니라 3 루트 3을 넣는 게 아니라 여기에 부호를 마이너스 앞으로 빼버릴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계산만 하면 끝나. 그럼 먼저 여기부터 칠판. 요거 합차 공식으로 전개 금방 할 수 있지? 합차 공식에 의해서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이니까 9 빼기 3이 될 거고, 9 빼기 3이니까 이 부분은 정답이 6이 될 테고, 최종 정답은 6에다가 마이너스 6을 곱하면 되는 거라 최종 결과를 마이너스 36이라 불러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겠습니다. 단답형 문제구나. 그래서 268번 정답 마이너스 36으로 결정합시다. 빨리 필기 할까? 아까 사실 선생님이 265번 풀 때 이렇게 풀어주길 바랬던 게 아닌데, 그래도 선생님이 설명은 문자 많으면 내림차순으로 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어찌됐든 내림차순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준 건데, 사실은 이 문제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신나게 풀다가 그걸 까먹었네. 다른 방법도 소개를 한번 해볼 테니까 빨리 저 문제 필기 필요한 친구들 필기하시고, 265번 잠깐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부탁하는데, 이제 고등학교 수업 이제 막 시작됐잖아. 처음부터 나가 떨어지지 마. 악착같이 달라붙어. 악착같이. 선생님 이거 뭐 가르치는 거 쉽다고 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잖아. 이미 말했잖아. 지금처럼 공부하면 분명히 고등학교 첫 시험에서 30점, 40점대 받을 거로 내가 경고했는데,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랑 차이가 엄청 심하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적당히 해서 시험 잘 보는 중학교 시절처럼 똑같았으면 내가 뭐하러 그런 말을 해. 배우는 내용 자체, 난도 자체가 달라. 그럼 여러분들이 대하는 마음가짐, 태도도 바뀌어야 돼. 분명히 나는 오늘 과제 검사 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과제가 하나도 안 돼 있고,
돼 있고 안 돼 있고를 떠나서 노력한 흔적조차도 안 보이는 친구들도 많고. 절대 만만한 과목이 아니에요, 고등학교 수학이. 이항을 보여야 돼. 지금 배우는 것도 어렵다는 느낌 들겠지만 앞으로 계속 어려워져. 더 어려워. 가면 갈수록 어려운 거 계속 배울 거야. 배우기 싫어도 배워야 되잖아. 그거 가지고 시험 보고 내신 점수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중에 내신 포기하고 수능으로 대학 가고자 생각한 사람이 있나? 그래서 내신 그냥 적당히 하겠다는 생각 갖고 있는 사람 없지? 주변 선배들, 선생님들, 어른들 말 들어서 알 거 아니야. 이 주변에 수능으로 대학 가는 친구들 거의 없어. 동아부에 몇 명 정도 있을까 말까 하겠지. 여러분들 모두 앞으로 3년 뒤에 대학 내신으로 갈 거야. 수능으로 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는 지역이 아니야. 이 지역은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고 그냥 이 지역의 특징이야. 어쨌든 여러분들의 실력 이상으로 대학을 선택하고 싶으면 수시라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수시에 제일 중요한 게 내신이라는 거 이미 알고 있을 테고, 혹시 정시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꿈깨 정시가 수능으로 가는 거거든. 근데 수능 문제가 내신 문제보다 훨씬 어려운 거 알고 있죠. 내신 준비도 관리도 못하면서 수능으로 대학을 간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너희들 인생 전체를 돌아봤을 때 수학이 여러분들에게 얼만큼의 비중을 갖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앞으로 3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수학은 여러분들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근데 그게 쉬운 과목이 아니야. 이제 막 시작해야 돼. 벌써부터 삐그덕거리면 어떡해. 물론 지금 숙제를 잘해온 친구들도 몇몇 있어. 통과한 사람들도 있고.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숙제 지금 통과 못한 사람들, 거의 안 된 사람들 생각해봐. 이유가 몇 가지 안 될걸? 아예 할 마음이 없었던가. 그 친구는 뭐 앞으로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할 마음은 있었는데 풀려고 했더니 안 풀려. 안 풀리면 뭐 했어야 돼? 왔어야지, 선생님한테. 수업 전에 미리 와서 질문했어야 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한테 기대하는 건 그 정도야. 그렇게 끝까지 처지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선생님이 원하는 수준 근처까지 붙어 있으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원하는 거라고. 숙제를 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왔어야지, 선생님한테. 해보니까 안 되네? 말아버려. 이게 뭐야? 중학교 때까지 그렇게 공부했으면 바꿔야 돼. 아까 과정에서 하니까 뭐 그냥 선생님이 풀어준 거 말고 다 텅텅 빈칸으로 돼 있고, 안 된다고만 얘기하고, 안 되면 뭐 그냥 그대로 냅둘 거야? 뭐 어쩌겠다는 거야?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면 선생님한테 미리 말해. 저 앞으로 중간고사 수학이든 기말이든 뭐든 간에 저는 3, 40점 맞는 거 만족하고 그냥 지낼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냥 그렇게 해. 3, 40점 안 나올 수도 있어.
하여튼 너희들이 역대급으로 생각해본 적 없는 최악의 점수를 맞게 되는 게 이번 중간고사야. 적당히 했다가. 그런 결과를 받아도 저는 상처 전혀 안 받을 거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그냥 평범하게 3년 지내다가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해. 시험도 와서 그렇게 대답을 해줘. 나는 그 학생한테 관심 안 가질 테니까. 무슨 첫 번째 숙제 검사한다고 했던 날부터 이 모양이야? 진짜 공부를 하세요. 진짜 공부를.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척하는 공부 하지 말고 정말 자기 실력을 높일 수 있는 공부를 해. 제발 안 풀리는 문제를 발견했을 때 너무 풀고 싶어서 미쳐하는 마음, 최대한 빨리 이거 푸는 방법 알았으면 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되길 바래. 그게 여러분들의 중학교 때의 공부 방식이었다면 절대 고등학교에서 그 방법으로 정말 운이 좋아도 절대, 운이 아무리 좋더라도 성공할 수 없으니까 바꾸시고. 아, 이거 지워버렸네. 에이, 다시 했지 뭐. 마음 다시 독하게 먹어라, 제발. 요거 다시 한번 볼게. 이거 아까 내림차수로 선생님이 보기차수 형태로 여기서 풀어주긴 했는데, 사실 얘들아, 내림차수는 가지고 내림차수를 여기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보통의 문제들은 그 내림차수 할 때 사용하는 문자의 최대 차수가 2차일 때까지는 편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A, B, C가 모두 4차였기 때문에 아까는 억지로라도 내림차수를 위해서 문제를 풀어주긴 했지만 이렇게 차수가 2차를 넘어가는 녀석을 가지고 내림차수해서 문제를 풀 때는 사실 힘들 때가 더 많아.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항의 개수가 1개, 2개, 3개, 4개. 항의 개수가 4개. 중학교 때 했던 방법처럼 항의 개수가 4개일 때는 선택을 항의 개수를 2개씩 분리해서 짝을 지어보는 방법. 두 번째는 가끔씩 나오는 경우로 내가 어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가끔씩 나오는 경우가 이제 나왔어. 3개와 1개로 분리하는 방법이 있거든. 거의 웬만한 평범한 문제들은 2개로 분리하면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지금 이 문제는 2개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3개 하나로 진행하는 게 맞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좀 봐. 3개 1개로 분리하는 문제의 특징이 있는데 그 3개가 묶어내면 뭐가 되느냐, 완전 제곱식이 돼. 그리고 그 완전 제곱식과 나머지 1개를 이용하면 그 이용이 합체 공식을 이용해서 이용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법에 맞게 문제를 풀 건데, 봐. 2개가 아니라 3개 하나라고 그랬지? 그 3개가 누구냐? 얘를 보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하는 거야. 3개를 끄집어냈을 때 그 3개가 완전 제곱식이 될 수 있는 거. 고민하면 아마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은데 요렇게 3개를 끄집어내면 되죠. 그러면 A의 4제곱 더하기 2A제곱 C제곱 더하기 C의 4제곱이니까 그 3개를 끄집어낸 결과가 A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의
전체 제곱이라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세 개를 묶어서 인수분해를 하면 완전 제곱식의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 남은 하나가 마이너스 b의 4제곱이 되는 거지. 근데 b의 4제곱이 누구야? 제곱의 제곱이야. 그럼 앞에 것도 제곱되어 있고 뒤에 것도 제곱되어 있고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마지막은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합차 공식으로 첫 번째는 a제곱 더하기 c제곱에다가 b제곱을 더하고 두 번째는 a제곱 더하기 c제곱에다가 b제곱을 빼고 그래서 아까 마무리처럼 얘가 0이 되거나 아니면 얘가 0이 되면 되는 거였는데 말했지 아까는 마무리처럼 마무리할 때 세변의 길이가 모두 양수인데 양수들끼리 제곱해서 더한 게 0이 될 턱이 없으니까 이건 아예 불가능. 얘는 a제곱 더하기 c제곱이 얘를 이항하면 b제곱과 같다는 얘기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b가 직각이 되는 직각삼각형이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걸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무리에 대한 해석은 똑같이 하되 이렇게 생긴 녀석을 인수분해할 때 아까 첫 풀이처럼 내림차순이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차수가 높은 문제들은 이렇게 두 개 짝짓기 한다거나 세 개 하나 짝짓기를 이용해서 특히 세 개 하나로 짝이 지어지는 경우는 무조건 모양이 세 개짜리가 합쳐져서 완전 제곱식이 되고 그 녀석과 마지막 남은 한 개가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연결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자, 계속 가볼게. 41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71번. 271번 가보겠습니다. (11, 12, 13, 14) 다 곱한 다음에 1 더하라고. 얘들아 이거 구하는 거네. 이것도 아직 여러분들 경험이 좀 부족해서 예상 못하려나? 근데 선생님은 경험이 많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실 이렇게 생긴 식을 중학교 어느 순간에 본 적이 있을지도 몰라.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안에 있는 숫자가 결국 누군가의 제곱이라는 숫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선생님이 들어.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제곱과 제곱근을 없애서 네모라는 정답을 깔끔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묻고 있을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이 녀석을 누군가의 제곱으로 표현해내는 게 중요해.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이 녀석들을 치환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그러니까 어떻게 생긴 인수분해? 이렇게 생긴 모양으로 인수분해하는 걸 한번 시도를 해본다는 거죠. 치환이라는 거 숫자 중에 하나. 누구를? 11이나 12나 13이나 14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뭘 해도 상관없어. 선생님은 누구를 할 거냐? 자, 누구를 할까? 그냥 11로 할까? 지금부터 11을 x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은 11x, 그럼 12는 x 플러스 1, 13은 x 플러스 2, 14는 x 플러스 3이 되겠고 1만 따로 더해주면 되는 식, 같은 식입니다. 됐니 얘들아? 그럼 여기까지 해놓고 잠깐만 기다려봐. 거기다 좀 적어줄래? 250번과 같은 문제. (250번) 문제 빨리 확인해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생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했었는지. 자, 확인했으면 다시 칠판 볼까? 짝짓기 할 거야. 최대한 공통부분 많이 나오게.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한 공통부분은 1번, 4번과 2번, 3번을 짝짓기 해주면 될 것 같거든. 먼저
1번, 4번 전개하면 x의 제곱 더하기 3x 2번, 3번 전개하면 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 그리고 더하기 1. 그럼 공통부분 나왔지? 선생님이 굳이 1번, 4번과 짝을 짓고 2번과 3번을 짝을 지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 최대한 같은 모양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럼 이 다음에 어떻게 했어? 250번 풀 때 또 치환했지? 또 치환할게. 나 이제부터 얘를 잠깐만이지만 A라 하겠습니다. 나 지금부터 잠깐이지만 쟤를 A라 둘게. 그러면 루트 A 곱하기 A 플러스 2니까 전개하면 A 제곱 더하기 2A 그리고 더하기 1까지. 모양이 금방금방 풀리죠? 이거 무슨 식이야? 인수분해하면? 얘 인수분해 어떻게 되지? A 플러스 1에서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죠? 맞아. 그래서 루트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니까 제곱하고 근호 없애면 정답은 A 플러스 1이 되는 거겠네. 얘들 근데 A가 누구였지? A가 누구였어? X의 제곱 더하기 3X였단 말이야. 그럼 다시 돌려줘 그냥.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럼 정답이 이거야. 근데 X는 누구였어 얘들아? X는 11이었잖아. 그럼 이거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까보다 이게 훨씬 더 쉽겠지. X 11의 제곱이니까 121 11 곱하기 3이니까 33 더하기 1 그래서 154에다가 1 더할 거라 155라고 불러주면 된다는 얘기였겠죠. 이렇게 계산하라는 얘기야. 어쨌든 안에 있는 숫자들을 제곱의 형태로 바꿔서 근호 밖으로 끄집어내자. 그럼 얘를 제곱 형태로 바꾼다는 건 어쨌든 곱의 형태로 바꾼다는 얘기니까 인수분해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 인수분해를 하려면 문자를 동원하자. 그래서 어떤 문자도 상관없으니까 아무거나 하나 x로 잡아서 식 정리를 하고 공통부분 최대한 많이 나오게 짝져서 전개하고 공통부분 나왔으면 다시 치환해서 인수분해 완성시키고 완성돼서 최대한 간단한 모양의 정답이 나왔다는 판단 들면 다시 치환 전의 모습들로 돌려주고 그러면 그냥 끝. 이렇게 하시고 자, 또 질문? 272번 72번도 한번 가볼게.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다음 값을 구해봐라. 이것도 맘만 먹으면 19 곱하기 19 곱하기 19 할 수 있어. 하지만 문제가 그걸 원하는 건 아닐 거기 때문에 정답을 찾는 데는 큰 지장이 없겠죠? 근데 혹시 여러분들 이 문제 얘가 원하는 풀이대로 안 해서 정말 말 그대로 19 곱하기 19 곱하기 19 해본 사람 19의 제곱에다 7 곱해서 19 곱하기 17 해가지고 막 직접 수작으로 계산해서 정답 맞춘 친구들은 정답 맞췄다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풀면 안 되는 문제가 있을 테니까. 272번도 일단 식 정리부터. 그러려면 치환이 필요하다. 치환은 누구로 할 거냐? 차수가 제일 높은 게 19죠? 그래서 잠시 선생님은 지금부터 19를 A라 부를게. 뭐 X로 해도 좋고 T로 해도 좋은데 이번에는 A라고 할게. 그럼 이 식은 A의 세제곱 마이너스 7A의 제곱 마이너스 17A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는 거지? 잘 적었지? A의 세제곱 마이너스 7A 제곱 마이너스 17A 마이너스 9 맞네요? 그럼 이것도 봐. 물론 선생님한테 치환을 통해서 풀어야 된다는 의견을 이제 배웠으니까 나중에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치환을 해야겠다는 생각하면서 외울 수 있도록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여기까지 했으면 여기서부터는 사실 이제부터 선생님 도움이 필요 없어야 되는 문제야. 왜? 이미 수업이 끝났거든. 어떤 수업? 문자는 하나인데 차수가 3차 이상이면 인수분해할 때 무조건 조립제법 쓰라고 했지. 무조건. 이게 방법이니까. 저는 이거 말고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 묻지 마. 이거 가지고 푸는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는 문제의 형태에 맞는 풀이 방법을 처음에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그게 여러분들이 갖춰야 되는 능력이고,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아까 잠깐 싫은 소리 했지만 그렇게 해서는 절대 고등학생이 갖춰야 되는 실력까지 이룰 수가 없다는 거 명심하고. 여러분들 실력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는 걸 나도 알고 있어. 들은 얘기도 있고. 누가 못해서 지금 싫은 소리 하냐? 응? 내가 싫은 소리 하는 게 그것 때문이야? 여러분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을 내가 판단해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런 상태로 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싫은 소리 하는 거야. 지금까지 잘 못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못할 거라고 그렇게 그냥 계속 그렇게 앞으로도 3년을 보낼 거라고 선생님한테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벌써 싫은 소리를 하게 되네. 정신을 차립시다.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학생들이 되자고. 그럼 이제 이거 염두에 숫자 고민하면 돼. 그래서 봐.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는 숫자는 당연히 상성이었던 9의 약수. 9의 약수 많지 않죠? 1, 3, 9 마이너스가 좀 주면 총 6개. 그 중에 하나씩 고민해주면 돼. 그런데 모든 개수합이 0은 아닌 것 같아. 1은 넣을 필요 없어. 다른 거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해볼까? 마이너스를 한번 넣어볼까? 안 되면 말고 1 마 8 마이너스 9 이번에는 선생님이 운이 좀 좋았네. 진짜로 안 되면 다른 숫자 넣으려고 했거든? 근데 보니까 지금 되네. 그래서 인수분해가 완성되고 있어. 어떻게 되느냐, 얘를 누구로 나눴더니 a 플러스 1로 나눴더니 이거 마이너스 1이라 대답하기 없기. 여기다가 왜 마이너스 1을 적은 거야? a 플러스 1이라고 하는 1차식으로 나눈 모습을 확인하고 싶어서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1을 보고 집어넣어야 될 숫자는 a 플러스 1이 맞겠죠. 그리고 남아있는 게 누구야? 1a의 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습니다. 선생님 아까 요거 한 번 더 조립제법을 하지 않았나요? 아까 했던 이유는 얘가 3차식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콜라 남은 게 몇 차식이야? 2차식이야. 2차식은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연습한 가닥이 있다 보니까 굳이 조립제법을 더 하지 않아도 눈으로만 보도 얼마든지 인수분해할 수 있는 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더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멈추면 돼. 나머지는 눈으로 보고 하자고. 얘 인수분해 어떻게 되지? a 마이너스 9에다가 a 플러스 1 하나 더 추가. a 플러스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적지 말고 여기다가 제곱 붙여주는 걸로 할까? 이렇게 인수분해 끝나네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아까 치환 전에 있던 숫자 돌려줄까? a가 누구였지? 19였어. 그럼 19 더하기 1이 얼마야? 20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19 빼기 9는 얼마인데? 10. 20의 제곱 얼마죠? 400. 400에다 10 곱하면 4000이 정답이라고 말해주면 되겠더라. 이렇게 직접 19라는 숫자를 세제곱도 해보고 제곱도 해보고 해서 계산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19를 집어넣어서 계산하기 전에 먼저 식의 모양을 최대한 예쁘게 바꿔보고
그 다음에 19를 넣어서 계산을 해주길 바랬던 문제였다는 뜻인 거지. 그래서 이 문제 또한 치환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게 우선이었다는 얘기인 거고, 그렇게 해서 내린 결론에 맞게 정답을 마지막에 간단하게 찾아주길 바랬던 문제라는 뜻. 그렇게 진행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상상했던 수업을 처음으로 과제 검사한다고 언급도 했고,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보면 확인을 받는 첫 번째 과제였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 해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 안 해와봤자 한 명, 두 명 있을까 말까 할 거라고 기대하고, 그리고 열심히 질문 받고 다음 단원 진도 또 시간 되는 허락하는 만큼 또 나가야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완전히 선생님 기대와는 다르게 오히려 여러분들의 안 좋은 버릇, 여러분들의 해이한 마음 상태를 확인한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 중요한 건 얘들아, 이제 막 우리 고등학교 수업 시작한 거야. 이제 시작했어. 오늘 사실 안 했다고 해서 늦은 거 아니야. 너희들 요번에 안 해. 이제 오늘 안 했으니까 대학교 갈 생각하지 마.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지.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좀 정신 상태라고 하면 좀 거창한데, 이것만 기억해. 내가 숙제를 한다거나 공부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문제가 안 풀리면,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에 대한 좀 화남, 열받음,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든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게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나예요. 나 선생님이라고. 아까 검사했던 일부 학생들 거의 하나도 안 돼 있어. 완벽하게 안 돼 있는 상태로 가지고 온 학생들도 있는데, 그 학생이 정말 숙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냥 아예 안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냥 가져온 게 아니라, 할 마음이 있었지만 안 풀리는 것 때문에 그냥 가져온 학생이라면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수업 오늘 1시였잖아. 아, 그럼 12시에 와. 12시에 오라고. 선생님 보통 수업 전 1시간 전, 선생님도 1시간 전쯤에 출근하거든. 12시에 오라고. 1시간 동안 선생님이랑 또 고심하면 되잖아. 12시로 안 될 것 같아. 좀 더 일찍 오고 싶어. 그럼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 미리. 선생님 좀 이때 미리 가서 하고 싶은데. 그럼 선생님도 일찍 올게. 그렇게 서로 선생님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티키타카가 진행이 돼야지. 이게 뭐야? 일방적으로 내가 가르쳐 뿜어내기만 하면 뭐하니? 받아들인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바꿔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확인했으니까, 계속 바뀌는 모습 선생님한테 선생님한테 잘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각자 자신을 위한 거야. 너희들의 고등학교 생활을 위해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아쉽게도 오늘은 과제가 따로 없겠네. 클리닉 시간에 해야 되는 내용 잘 해보고, 클리닉은 항상 선생님이랑 나는 진도에 맞게 진행이 돼야 돼. 그래서 지금 클리닉, 좀 이따 클리닉 시간인데, 클리닉도 지금 인수분해까지 마무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마무리를 해. 그러니? 그리고 아까 말했던 4명, 1명, 누구였더라? 하나, 민규, 아온이, 나연이, 민석이 아까 통화를 하는데 내가? 민석이까지. 그 학생들 제외하고 나머지는 목요일날 1시까지가 아니라 12시까지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열심히들 해서 선생님과 1시간만 더 과제 마무리하는데, 어떻게 보면 좋은 게 아니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1시간을 더 보낼 수 있는 건데, 부담 갖지 말고 계속 모르는 걸 알아가겠다는 마음만 각자 스스로한테 보이라고. 수고들 했고, 이따 클리닉 1시간만 하지? 1시간. 오늘 저녁 수업 있어 없어? 오늘 저녁 수업 있어 없어? 저녁 수업 없어. 이번 1월달 동안은 계속 낮수업만 하는 거야. 그래서 클리닉 끝나면 집에 돌아가고, 선생님하고 목요일날 1시, 1시간 더 빨리 만나는 사람들은 12시까지 올 수 있도록 하자. 고생들 했어. 그리고 클리닉 때 있잖아. 질문들 적극적으로 해.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시간이니까. 알았지?